자, 여기까지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증권 봅시다. 어제 30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 어때요? 오늘 매도한 게 있나요? 오늘도 만주가 매수가 늘었습니다. 증감이 만주예요. 키움에서도 만주가 늘었고요. 그죠? 자, 삼성증권 또 샀습니다. 그리고 IM 외국계 증권사 10만 주 매수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뭐다?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뭐 한다? 여기서 잡아주는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이 브레이크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조금 강한 하방 압력이 작용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된다? 거래원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키움이 210만 주 매도, 그리고 키움에서 22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이 뜻은 개인 투자자가 10만 주를 순매수했다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61만 주를 던지고요. 개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61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았을 때 외국인이 물량을 던져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해드렸죠? 단기적으로 거래원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61만 주를 샀다 이렇게 빠지는데, 그것도 키움 계좌가 아닌 삼성증권 계좌로 매수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는 일단 빠질 때 잘 안 삽니다. 근데 오늘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줬어요.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요, 단기적으로 선생님, 근데 제 주변은요 빠지면 사던데요, 올라갈 때 안 사던데요, 빠질 때 사던데.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질 때 사는 개인들은요, 일반적인 개인들은 뭐냐면요, 물 타는 개미들입니다. 물 타는 거. 주가 급등하고 나서 주가 급등하고 빠지잖아요. 물린 사람들이 빠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보면은 레몬 같은 종목 있어요. 레몬 같은 종목. 그 사람들이 빠질 때 산다라는 건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받는 국면에서 이러한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물렸을 때, 요렇게 물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을 타는 겁니다. 빠질 때마다. 비중은 커지죠. 물 탈 때마다 비중은 커지고, 물을 아무리 타봤자, 물을 여기 물렸을 때 물을 아무리 타봤자 평단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평단이 여기에요. 단기적으로 물을 탔을 때 비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을 이빨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어떻게 된다? 평단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 주변은 빠질 때 산다라고 하는 게요, 물리고 나서 빠질 때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고요. 선수들 어때요? 선수들은 항상 눌림목에서, 이러한 지지 구간 체크해서 눌림목에서 뭐한다?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상승 시에 파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신성델타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61만 주를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 61만 주를 매수했다. 근데 거래원을 보니 키움증권은 210만 주를 매도하고 220만 주를 매수했다. 결국에 진짜 개인 투자자가 산 건 10만 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50만 주는 뭐예요? 자전 거래를 통한 계좌의 분산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끌어올린 물량을 한번 정리하고, 1차 분할 매도죠. 분할 매도하고 2차 물량은 밑에서 다시 재정비 후에 뭐예요? 반등할 때 여기서 2차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단기적으로 밑에서 끌어올린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고가권까지 가서 매도하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의심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을 재정비해서 뭐한다? 다시 한번 올려서 2차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성델타는 이 외국인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월 19일에 뭐가 있다? 단기적으로 신성 ST의 IPO 상장이 있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어요? 소나기 내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소나기 내리는 날,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시를 겁나 많이 보여드렸고요. 10월 18일까지 뭐예요? 우리 파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10월 18일 여태까지 파티다. 파티. 다음 주 월, 화, 수 파티입니다. 파티예요. 파티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8일 전에 매도해야 되고, 자, 제가 목표가 엊그저께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이 목표가가 10월 18일 전에 화요일 10월 17일에도 달성이 된다라면 일단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등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등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상승폭 어떻게 돼요? 제한적일 것이고요. 10월 19일에 소나기 내린다고 예고돼 있습니다. 재료 소멸 예고돼 있어요. 굳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굳이 소나기 온다는 거 아는데 맞을 필요 있다 없다? 맞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 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필 에너지 상장되는 날 뭐하라 그랬어요? 매도해라. 매도해라. 전날에 매도해라.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뭘 아냐? 필 에너지의 성장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걸 왜 매도하라고 하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시를. 자, 필 옵틱스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로 하한가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신성 ST는 다릅니다. 신성 ST는 달라요. 얘가 상장돼도 신성 델타는 안 빠집니다. 왜? 초전도체라는 재료가 남았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재료 소멸이라는 예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똑같은 IPO 상장 기대감 상승 예시가 있는데 굳이 소나기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어요. 일기예보. 물론 일기예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요. 어떻게 돼요? 이미 보여진 내용이에요. 필 옵틱스의 재료 소멸이라는.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우리가 우산 정도는 챙길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매도하고 안 빠지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미리 우산 챙겨서 잠깐만 피해 있다가 뭐예요? 혹시나 소나기 내리면은 초전도체 재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 내자고요. 뭐예요? 변동성을 이용하자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어제 거래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찍은 영상이고요. 여기서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와 60만 주를 매도했다. 60만 주 매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순매수 금액 얼마요? 마이너스 37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포인트, 개인 투자자가 61만 주를 샀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주식을 살까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개인들이 과연 내려올 때 주식을 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올라갈 때 사지 않아요? 맞잖아요. 개인 투자자 습성 이렇잖아요. 주가 올라갈 때 사지. 누가 빠질 때 주식을 삽니까? 개인 투자자가? 기관도 아니고.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선수들은 주식을 빠질 때 삽니다. 빠질 때 사요. 여러분 선수예요? 개인들이 61만 주 샀다고요? 61만 주 샀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설령 선수들이 오늘 주가가 빠질 때 61만 주 샀다 칩시다. 선수들이 샀다고 쳐요. 자, 이게 선수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잘 보세요. 현재 자리에서 키움증권 210만 주, 키움증권 220만 주 뭐예요? 매도랑 매수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60만 주가 거래된 거래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개인들이 많이 쓰는 키움증권에서 60만 주 추가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산 게 아니다. 일반 개미가 산 게 아니죠. 일반 개미 못 쓴다. 일반 개미는 키움증권을 씁니다. 대부분 그래요. 키움증권 써요. 근데 키움증권에서 61만 주 매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를 쓰는 개미가 61만 주를 받아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삼성증권 3만 7천 주 매도했는데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34만 주입니다. 그러면 하나 딱 답 나왔네요. 삼성증권은 개미가 많이 쓴다? 개미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개미 많이 안 써요. 개미가 많이 안 쓰는 증권사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34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럼 먼저 선수개미, 이 삼성증권을 쓰는 선수개미가 30만 주 매수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증권 매도량이 3만 주인데 매수량이 34만 주다. 삼성증권을 쓰는 개미가 34만 주 매수했다. 매도는 3만 7천 주인데 말이 안 되죠. 뭐예요? 분명히 개미라고 하더라도 어떤 개미? 슈퍼개미다. 자, 삼성증권을 쓰는 이 슈퍼개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자체가 사실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즉, 이 세력 계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증권 봅시다. 어제 30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 어때요? 오늘 매도한 게 있나요? 오늘도 만주가 매수가 늘었습니다. 증감이 만주예요. 키움에서도 만주가 늘었고요. 그죠? 자, 삼성증권 또 샀습니다. 그리고 IM 외국계 증권사 10만 주 매수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뭐다?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뭐 한다? 여기서 잡아주는 이유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구나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시간에 전혀 이상 없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주 월화수에 뭐예요? 월화수에 반드시 상승 나올 때 목표가 받아 가셔서 그대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거래원 체크했어요.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1번 보내주신 분들 IPO 관련 후속주 드린다 했어요. 후속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신성 델타테크 대응자리 54,000원에서 55,000원 대응자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응자리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다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단기적인 지지 구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는 모습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 외국인의 1차 차익 실현 물량 다시 한번 재정비 후 외국인들의 2차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 있다 없다?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현재 자리 이 구간, 이 점을 찍은 이 구간이 결국에 뭐예요? 이 종목의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잡혔기 때문에 추가 상승, 2차 상승 시에 뭔다? 외국인이 남은 물량을 던질 가능성 있다. 언제까지? 10월 18일까지. 10월 18일에 어떤 변동성이요? 이런 강력한 고가권에서 이런 강력한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가권에서 이러한 강력한 변동성 뭐한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이때 뭐해라?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1번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 대응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말 안 바꾸고요. 19일 전에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9일 전에 전량 매도해라. 목표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10월 19일 전에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가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이 전에 말씀드릴게요. 10월 19일에 무슨 날이에요? 소나기 내리기로 한 날입니다. 소나기 내리기로 한 날이에요. 소나기 내리기로 했는데 왜 소나기를 굳이 맞고 가시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나기 내리려고 예고가 돼 있으면은 우산 챙겨서 피하고 소나기 내리고 해 뜰 때 다시 매수해서 수익 내자. 이 말입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몇 번이요? 이쪽으로 간단하게 1번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한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이 IPO 관련 후속주와 함께 대응 전략 확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라는 것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샀다 칩시다. 5만원 샀어요. 주가가 10만원 갔습니다. 몇 배예요? 2배죠. 2배. 근데 여기서 목표가 10만원 잡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요, 주가가 빠지죠.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평단이 5만원인데 뭐라 그래요? 손실봤다 그래요. 내가 수익이 100%였는데 70%로 줄었다. 뭔가 손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다가 빠지더라도 어떻게 못 판다. 또 단기적으로 반등하면 어떻게 돼요? 와, 역시 올라가네. 그죠? 헤드앤숄더 만들고 내려온 자리에서 못 팔고 평단가에서도 못 팔고 결국에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라는 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매도가를 정해서 대응하는데 매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1번 보내주시면은 확실한 대응 전략 보내드릴 거고, 이 IPO 관련된 후속주도 보내드릴 겁니다. IPO 관련된 후속주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겠지만 뭘까요? 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2022년도에 뭐가 유행했죠? 2022년도에 뭐가 유행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무상증자라는 테마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종목들이 많이 죽었고, 이 료자 종목, 식료품, 그 다음에 사료, 비료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때 등장한 게 뭐예요? 무상증자라는 테마가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무상증자라는 테마는요, 단기적으로 5배에서 7배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실리콘2, 공구우먼, 노터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무상증자 테마로서 작용해서 주가가 5배, 7배 올라갔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뭐가 유행했죠? 인적 분할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이 인적 분할 테마 뭐가 있었죠? STX, 동국홀딩스, CR홀딩스, 그죠? 조선내와, 코오롱 모빌리티, 그 유명한 이수학, 이런 종목들이 다 3배에서 5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자, 잘 보세요. 2023년도 하반기에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캐치하신 분 있어요? 캐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캐치하고 있어요. 뭐요? 7월달에 필옵틱스, 10월달에 뭐요? 신성델타, 11월달에 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회사가 IPO하는 이 모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그죠? 이거 왜 올라갈까요? 자,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조짜리 회사입니다. 3조짜리 회사. 이거 청약 증거금 100조 모일 수 있습니다. 100조 IPO 하는데 모이면은 IPO 시장 어떻게 돼요? 활활 불타오를 겁니다. 불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IPO 관련주 사자라고 또 난리가 날 거라고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뭐 하자? 미리 IPO 관련주 찾아내서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관련돼서 IPO 11월 12월 IPO가 예정되어 있는 이 삼성에서도 투자한 이 종목 거래량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 앞에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래량으로 모든 매물대를 다 잡아주면서 매집을 완료했다. 매집 완료하고 어떻게 됐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 단기적인 전고점 매물을 흡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고점 매물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매도가 덜 나온다. 시장에는 유통 주식이 한정되어 있는데 매도가 덜 나온다? 무슨 뜻입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구나. 비싸게 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끝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IPO 붐이 일어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주식을 10년 정도 하면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뭐예요? 아무도 캐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요? 간단하게 1번 보내주시면은 이 IPO 관련주 받아가세요.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거고, 이거 어차피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가게 되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어쨌건 저희 채널 커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실력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예요? 꼭 위에 번호로 1번 보내주셔서 무료로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무료로 받아가라고 했는데 안 받아간다? 바보 멍청입니다. 바보 멍청이.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신성델타 IPO 후속주 1번 보내서 받아가시고요. 대응자리 확실하게 보내드리니까 월요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대응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응 자리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19일 전량 매도 변함 없습니다. 저는 전량 매도 하시고 소나기 지나가면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목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보내주시면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신성델타테크 거래원 보면은 어느 정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시간에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에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0.7% 의미 없는 가격대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